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20년 전 한밤중에 빈집 털이범. 친척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전부 빈소를 지키러 가시는 바람에 나 혼자 집을 보게 되었다. 아버지는 밤샘을 하고 오시고 어머니는 밤 12시 전에 돌아오실 예정이었다. 밥 먹고 씻고 먼저 자고 있으라 이르시고는 두 분은 나가셨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조금은 불안하기는 했지만 내키는 만큼 TV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만끽하고 있었다. 우리 본가는 희슈애한 시골 마을이다. 이웃집과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주변은 매우 고요했다. 한참 TV를 보다 보니 어느덧 재미있는 버라이어티 쇼도 전부 끝나고 9시 넘어 방송되는 것은 뉴스뿐이었다. TV에 흥미가 떨어졌던 나는 씻고서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침대 위에서 뒹굴거리며 만화를 읽고 있는데 현관문 쪽에서 모크 소리가 났다. 어머니가 오셨나 하고 나는 한달음에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불투명한 유리창의 너머로 커다란 인형이 보였다. 어머니는 150cm의 자그마한 체구였고 아버지로 보기에는 인형의 덩치가 매우 컸다. 누구세요? 라고 묻자 꼬마야, 아버지 계시니? 라고 대답했다. 굵직한 성인 남자의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약주를 상당히 즐기시는 편이라 우리 집에는 매일같이 아버지의 술 친구들이 모이곤 했다. 나는 분명 아버지 친구분 중 한 명이라 믿고 조심성 없이 대답했다. 아버지는 지금 장례식에 가셨는데요. 그러자 약간의 뜸을 들인 뒤 문 밖의 방문자는 다시금 물었다. 그럼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니? 아버지의 친구분들이나 어머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를 마사의 상이라고 불렀다. 어린 마음에도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집에 매일 오시던 분이 아닌 것 같았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망설이고 있자 방문자는 이번에는 조금 강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도 안 계시느냔 말이다. 순간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이 사람은 왜 사투리를 안 쓰지? 우리 지방 사람들이 쓰는 고유의 액센트가 전혀 섞이지 않았다. 점점 불안이 가슴을 조여왔다. 내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자 이번에는 상냥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재차 물었다. 지금 집에 혼자 있니? 나는 울 것 같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저 서 있었다. 잠깐 문 좀 열어주겠니? 아저씨가 뭐 갖다 줄 게 있어서 온 거야. 문 밖의 방문자는 상냥한 목소리로 나를 달랬다. 나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 짜내서 한마디를 뱉었다. 내일 와주세요. 잠시 동안 정적이 흐른 뒤 현관문 손잡이가 덜컥덜컥 커다란 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흔들렸다. 심장이 쿵쿵 뛰고 숨이 멈출 것만 같았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불투명한 유리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방문자가 뿌연 유리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쾅쾅하는 소리와 함께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달리 문 열지 못해 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만하라고 애원하자 남자는 한층 더 거칠게 소리를 질렀다. 일단은 전화기가 있는 거실로 달려갔다. 일단 수화기를 집어들었지만 어디로 전화를 걸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부모님이 가신 장례식장의 전화번호는 알 턱이 없었고 경찰서에 걸었다가 혼나는 것이 아닐까 겁이 났다. 그저 전화기를 끌어안고 울고만 있는데 등 뒤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가 났다. 뒤돌아보니 거실 창문이 깨져 있었다. 나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거실 유리창에 난 구멍을 바라보는 자세로 굳어버렸다. 커다랗게 뚫린 구멍으로 검은색 점퍼를 입은 팔이 쑥 하고 들어왔다. 그 팔을 본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까지 참아왔던 비명이 터져나왔다. 들이밀어진 팔은 창문가를 더듬으며 잠금쇠를 찾았다. 아줌마가 경찰에 신고했어. 방문자의 검은 팔은 잠금쇠를 발견하고 문을 열려던 그 순간이었다. 등 뒤쪽에서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쪽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그 목소리에 장본인에게 안겼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옆집 아주머니였다. 처음 듣는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리기에 상황을 살피러 왔다가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나서 한달음에 달려와 준 것이었다. 신고했다는 말은 사실 아주머니의 거짓말이었지만 효과가 있었는 듯 어느새인가 방문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아주머니는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 나는 그저 아주머니의 품에 매달려 흐느껴 울었다. 경찰이 우리 집으로 출동한 것은 사건이 일어나고 30분 뒤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귀가하기 조금 전이었다. 어머니는 나 혼자 집을 보게 해서 미안하다고 우셨다. 연락을 받은 아버지도 곧 집으로 돌아오셨다. 결국 그 남자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빈집털이범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은 탓인지 사건이 일어나고 상당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창문에 잠금쇠를 더듬고 있는 검은 점퍼.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아직 나는 그날에 대한 꿈을 꾼다. 두 번째 이야기, 식물인간의 부름. 간호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딱 한 번 엄청나게 두려웠던 적이 있다. 병원에서 당직을 섰던 날의 이야기다. 한밤중에 너스콜이 울렸다. 그런데 소리가 나는 곳은 아무도 없는 개인실에서 들리는 것이었다. 빈 방에는 열쇠로 잠가두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했다. 일단 확인하러 갔지만 역시 문은 잠겨 있었다. 문을 열고 안을 확인했지만 변한 건 없었고 창문도 잠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흔들며 불어왔다. 가끔 드물긴 해도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잠시 후 또 같은 방에서 너스콜이 울렸다. 나는 무서워서 그 방의 전원을 차단하고 간호사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너스콜은 계속 울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업체에 전화해서 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점검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병실에 환자가 입원하게 되었다. 그 환자는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이었다. 당연히 그 상태로 너스콜을 누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또 너스콜이 울리기 시작했다. 다시 업체에 수리를 맡겼지만 역시 이상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결국 그 방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하고 다시 빈 방이 될 때까지 그 방의 너스콜은 매일 밤마다 울렸다. 어쩌면 그 병실에서 죽은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데려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